안녕하십니까? 이 테이프는 2008학년도 3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녹음 테이프입니다. 잠시 후 2008학년도 3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남녀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기 봐! 비둘기들이 모이를 먹고 있네? 비둘기는 무슨 비둘기, 저건 닭둘기야. 살이 뒤룩뒤룩 쪄서 뒤뚱거리잖아. 쟤들 좀 봐. 사람이 다가가도 피하지도 않아.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너 비둘기한테 무슨 감정 있냐? 살찐 것은 그렇다 치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비둘기를 유해조류로 분류하더라고. 그건 좀 심하다. 뭐가 해롭다는 거야? 비둘기 때문에 생긴 피해가 의외로 심각한가 봐. 비둘기 배설물은 강한 산화력이 있어서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부식시키기도 한데 게다가 배설물 안의 세균이 폐질환과 뇌수막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깃털은 또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된다는 거야. 비둘기가 많아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나 보구나. 요즘 공공기관에서는 비둘기를 퇴치하려고 골머리를 앓고 있나 봐. 다리 밑에 비둘기가 집을 짓지 못하게 끈끈이 성분을 뿌리기도 하고 고공처마에 그물망을 설치해서 접근을 막는다고 하더라고. 이런 방법들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긴 했는데 그랬더니 비둘기들이 일반 주택가로 몰려들어 또 피해를 주고 있대. 이번에는 정수기에 대한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돗물 정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돗물 정수기에는 활성탄과 미세 필터가 들어있는데요. 정수기에 들어온 수돗물은 이 활성탄과 미세 필터를 차례로 거치면서 정화됩니다. 정수기에 들어온 수돗물은 먼저 활성탄을 거치게 되는데요. 활성탄은 표면에 무수히 뚫려있는 미세한 구멍으로 유기물을 빨아들여 걸러냅니다. 이렇게 활성탄을 통해 1차적으로 걸러진 물은 미세 필터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활성탄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물질이나 세균을 걸러냅니다. 미세 필터에서는 수돗물에 있는 녹과 일반 세균, 그리고 기타 찌꺼기들이 걸러집니다. 최근에는 특정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강화된 정수기도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온 교환체를 함유한 특수 활성탄을 사용하면 보통의 활성탄이 걸러내는 물질뿐 아니라 수돗물에 남아있는 납까지도 걸러냅니다. 그런데 정수기가 물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을 걸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은 정화된 물에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온 교환체를 함유한 특수 활성탄을 넣은 정수기의 정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그림에서 물이 A 부분을 통과할 때 그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3번) 이번에는 훈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먼저 등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드먼드 힐러리 경입니다. 얼마 전에 사망 소식이 들려와서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지요.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 첫 등정을 기념하는 사진에 얽힌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 사진에는 셰르파였던 텐징 노르게이만이 있다고 합니다. 셰르파는 우리가 흔히 셀파라고 하는 티베트계 네팔인을 뜻하는 부족 이름인데 지금은 히말라야 등정 도우미를 뜻하는 일반 명사로 쓰입니다. 지금까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은 사람은 1200여 명인데 그 가운데 3분의 1이 셰르파였다고 합니다. 셰르파는 아주 적은 일당을 받고 무거운 등짐을 진 채 히말라야 8000m의 고지대를 오르내립니다. 때론 목숨을 걸고 정상 정복에도 동행하는 등 중요한 일을 하지만 정작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의 영광을 셰르파 텐징 노르게이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힐러리 경 덕분에 텐징 노르게이는 그 이름이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셰르파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보답한 것이지요. 이후 힐러리 경은 셰르파 돕기에 눈을 돌려 히말라야 산골에 학교, 병원, 다리 등을 건설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셰르파들은 지금도 힐러리 경을 아버지처럼 존경한다고 합니다. (4번과 5번) 이번에는 대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문학의 소식을 알아보는 문화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화평론가이신 안재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뮤지컬 공연 티켓을 예매하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대가 잘 안 보이는 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좌석 중 최하 등급 좌석이 로얄석이더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공연장이 전체 좌석 가운데 90% 이상을 로열석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최고 등급 좌석이었던 로열석이 지금은 최하 등급이 된 것이지요. 로열석 아래 등급이었던 S석이나 A석은 구경하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어떤 공연 기획사에서는 VIP석보다 비싼 프리미엄석까지 새로 내놓았습니다. 저도 최근에 만난 공연 기획사 대표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석은 관람료를 일절 할인하지 않는 대신 명품 좌석이기 때문에 좀 비싸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던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명품 바람이 드센데 기획사에서는 이런 풍조를 이용해 전체 좌석의 가격을 올려 공연 수익을 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뮤지컬까지도 로열석이 가장 낮은 등급이 되었는데 결코 좋게 보이지 않더군요. 일본에 가보니까 아직도 뮤지컬 공연장 좌석을 전통적 방식인 S석, A석, B석으로만 구분하고 있던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처럼 VIP석이니 프리미엄석이니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뮤지컬의 메카로 불리는 런던의 웨스트엔드에서도 1층과 2층만을 구별하고 좌석의 가격도 3등급 정도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뮤지컬은 오페라와는 달리 대중적인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티켓을 VIP니 프리미엄이니 하는 이름으로 팔고 있는데 이것은 뮤지컬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대중들이 뮤지컬을 친숙하게 즐길 수 있게 하려면 명품 좌석들을 만들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공연 기획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